자, 원의 방정식 들어갑시다. 자,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하겠는데, 야, 너희들 그 첫 번째 도형의 방정식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형의 방정식은 처음 점과 좌표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그냥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야. 어느 하나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내가 원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직선의 관점, 도형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좌표에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끝판왕이 너희들 알다시피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수식들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 그렇지, 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야, 어렵게는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시간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들을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배우는 것들 중에 선생님이 이제 이거는 너희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 이것은 외워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빠지지 않고 여기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내가 여기 빨간 펜 갖고 오라고 하지, 거기다가 문제도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이런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봐 하는 것들을 한번 싹딱 적어 놓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해 봅시다. 자, 볼게요. 원의 방정식.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원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의는 어떤 한 점에서 거리가 같다야.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그것을 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 점 그리고 거리, 이게 중요해. 한 점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부르고 거리는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보통 중심은 C라고 표현하고 반지름은 R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너희들에게 등장을 할 때가 있다고. 등장을 하면은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원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중심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한 특정한 점이 있다면 걔를 연결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 항상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뭐 좀 이따 많이 할 거 되겠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져 있으면은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지.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을 각각 요렇게 중심과 연결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이때 항상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은 요거야. 얘네 둘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 이 조건이 같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원의 방정식은 이게 그냥 다예요, 솔직히.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직각하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가지고 직선과 중심의 거리 D를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은 이 전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이등변 삼각형으로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써먹을 수 있다.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있잖아. 사실 이 원의 방정식에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을 때 요렇게 얘랑 얘가 거리가 같으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다라는 것도 배웠었지.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다 녹아 들어가 있어.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교과서라든가 어떤 수학 교재에서라든가 답안지에서는 너희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주기가 되게 어려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답안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 쓰다 보니까 사실 도형의 방정식 같은 문제들을 볼 때 니들이 해설 보기 되게 귀찮지 않냐? 그 A, B, C 막 찾아야 되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 나도 마찬가지야. 그럴 수 있는 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배우는 것과 혼자서 그냥 이렇게 답안지 같은 거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의 그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어지간하면 이 도형의 방정식들은 하나하나 좀 봐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기본형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좀 전에도 나한테 질문해가지고 그 틀린 애 있었지? r의 제곱이야? r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3이면은 반지름은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라고 하면은 얘는 9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들 그냥 의식적으로 가능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권해주고 싶어요. 뭐냐, 그냥 얘 자체를 우리가 항상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써주는 거를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거야. 지금부터 그냥 아예 그렇게 써두면은 반지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게 덜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이죠, 표준형.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게 이제 도형의 이동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x-a, 그러니까 x 대신에 x-a를 넣으라는 거야. y-b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평행 이동한 녀석을 그릴 수도 있다. 일반형은 나중에 기하를 배우는 친구들은 이걸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아세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는 0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원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죠. 원이 되도록 하는 조건. 여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잘 봐.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지만 원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은 얘를 막 정리해가지고 이런 꼴로 만들었을 때 요 r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돼. 반지름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원이 안 된다. 요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점 3개가 등장해. 너희들한테 점 3개를 주면은 그 점 3개를 지나는 원은 무조건 그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점 3개가 있으면 그건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느낌이거든. 점 3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외접원을 구하는 그때는 점 3개를 xy에다가 실제로 집어넣으면은 얘는 큰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잖아. 미지수가 3개 있고 식이 3개 생기는 연립방정식이야. 근데 너희들한테 원칙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 그게 뭔 소리냐면은 너희들은 3원 1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아. 교과 과정에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이게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은 안 돼, 니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게 나오면은 수능에서는 작살이 나요. 안 돼요. 그거는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출제하시죠. 출제하시는데 보통의 경우 그걸 어떻게 주냐면은 x, y를 원점을 하나 줘. 그럼 원점 하나 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0, 0, 0, 0이 되니까 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아니면 x축 위에 있는 좌표 하나, y축 위에 있는 좌표 하나를 줘버리면은 x나 y 중에 0이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버리면은 숫자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어도 xy가 다 어떤 숫자로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옛날에 조금 이걸 어렵게 내면은 xy를 정삼각형의 세 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있어. 이런 경우 정삼각형의 세 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버리냐면 여기다가 1 그리고 여기다 2 주고 여기다 1 한 다음에 여기다 루트 3 이렇게 삼각형을 주는 경우는 있었어요. 얘는 되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내접원이나 외접원이나 무게중심이 같은 게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점 3개가 주어졌을 때는 이걸로 굴 수 있다. 그럼 여기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 어지간하면 여기 있는 내용에 다 넣으려고 했어. 다 넣으려고 했으니까 이거 적어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기 다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글밥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의 방정식 구하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한 점과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한 점과 반지름만 알면은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모든 원의 방정식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럼 그것을 파악을 해내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야. 자, 보면은 뭐 중심이 나왔고 뭐 지름의 양끝, 야 2번 이거 외워. 이거 외워 얘들아. 이런 것들은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거야. 원의 방정식 구하기 중에 2번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이건 외우세요. 뭐냐면은 원이 있어 원. 몰라. 있는데 몰랐는데 지름의 양 끝. 이게 중심을 지나고 지름의 양 끝.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X1, Y1. 얘를 X2, Y2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이런 원의 방정식은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이다. 이걸 전개하면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두 점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중점이잖아. 2분의 얘 더하고 2분의 얘 더하면 얘 좌표 나올 것이고, 그럼 이 거리에서부터 이 거리까지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식도 있어. 방식도 있지만 그냥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녀석을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만약 X1, Y1 저런 게 분수로 나오면은 계산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 다 그지 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자 지금부터 내가 좀 이따 말하긴 하지만 손으로 다 계산해 봐야 돼. 실제 계산해 봐야 돼.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요 시험장에서 100% 실수합니다. 알겠니? 꼭 해봐. 자, 요거 공식이니까. 야, 공식은 암기하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다. 공식은 암기하세요. 자, 어떤 특정한 원들이 있어. X축, Y축에 접한다. X축, Y축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은 절대로 그냥 머릿속으로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하세요. 그림을 그려서. 자, 두 번째 단락 쭉 보다가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맨 마지막 중간쯤에 화살표 해놓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중심의 좌표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요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이따가도 문제가 하나 나오겠지만 너희들 뭐 이제 고난이도 문제 풀었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 봤을 거야. 어떤 포물선을 이렇게 줬다고 치자고. 이렇게 포물선을 줘놓고선 이 포물선 위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였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들을 찾아라. 그러면은 X, Y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들은 항상 어디에 있다? X는 Y, 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 요 녀석 위에 있으니까 결국 X, Y에 동시에 접하는 녀석들의 중심은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포물선 fx라고 두면은, 자, fx라 x인 경우, 자, fx가 마이너스 x인 경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 점, 네 개를 우리가 구해서 문제를 풀면은 될 것이다. 자, 그 밑에로 이제 내가 쓰다가 기억이 날똥말똥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있나 없나 정신없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로 써놨는데, 자, 이것이 원임은 5만 가지 상황으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두 직선이 직교하는 점의 자취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 문제가 한번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야 얘들아. 원 위에 중심을 지나는 어떤 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지름의 양 끝에서 이런 뭘 그려요? 이걸 뭐라고 하지? 원주각을 그리면은 얘가 항상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에 이 직각으로 만나는 점들의 자취는 원이 됩니다. 이거야. 어렵니? 어렵지 않지?
이게 문제가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문제다. 뭐냐면은, 자, 얘 점 지나는 직선이 주어져. 그럼 뭐, 직선의 방정식이, 좀 이따 나와, 얘들아. 그렇게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자, 여기를 지나면서 예를 들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고,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인 직선이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이 점은 뭐야? 이 점들은 만약에 이렇게도 만날 수 있잖아. 얘가 어차피 직각이니까 얘가 m이고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을 수 있잖아. 그 점들의 집합은 결국 얘랑 얘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문제 좀 있으면 이따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게 원 위에 있을 수가 있어. 물론 원 같지는 않지만 얘들아, 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을 그린 다음에 사각형을 그립시다. 근데 사각형만 주어지거든, 대부분의 경우. 원은 안 그리고. 자, 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이 없는데 여기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각하고 이각 더하면 몇입니까? 180도잖아. 알고 있지? 이거 중3 때 배우는 거잖아. 이게 여기서 등장을 해, 실제로. 자, 아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각도하고 요각도가 같다라고, 대내각이 같다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요런 경우도 주어져. 그러면은 이 사각형은 이 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여길 직각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 뭐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재미는 없지. 그래, 진짜 다양하게 줄 수 있어. 5만 가지 상황으로 줄 수 있어. 이게 원이다라는 조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절대로 그냥 하나하나 넘어가지 말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자, 여기다 내가 안 써놓은 게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건 여기다 써줄게. 뭐냐면은, 너희들 가끔 이런 적으로 나옵니다. y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저거나. 자, 요렇게 나오면 얘는 반원이에요. 어떻게? 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은, 자, y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 얘는 뭐가 돼? 루트 안에 여러분들 음수인 거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항상 양수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원이 어떻게 된다? 이런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원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원만. 얘는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이 위에 있는 반원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 이렇게야. 얘가 여기로 갈 때 어떻게 가? 자, y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만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능한 거야. 이 원래 마이너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요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있는 녀석인데, 둘 중에 플러스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요 녀석만 다룬다는 겁니다. 이게 제작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다. 한 3년 전쯤에 여기 앉아 있는 학교 중에 한 명이 여러 명이 앉아있는 학교에서 실제로 기출이 됐었던 문제예요. 조금 어렵게 나왔어. 이 문제 많이 틀렸어. 어떻게 나왔었는지 내가 간단하게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해주자면, 문제 자체는 이해하고 나면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일단 이 반원이란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려웠었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렇게 뭐 여기가 뭐 반지름이 1인 원이었고, 여기 어디 반지름이 2인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공통 접선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해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수치 같은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게 풀 수는 있었을 거야. 알고 있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지냐? 원. 이게 원이다 라는 것을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다. 봅시다. 다음 장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1, 2, 3, 4번은요, 내가 풀어주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거기다 그냥 제발 손으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정말, 손으로. 정말 귀찮아도 제발 딱딱딱 손으로 떨어질 때까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5번 같은 경우부터가 지금 이 뭐 X축, Y축 접하고 이런 문제인데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X, Y축에 동시에 접하거나 하는 문제는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옵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 한 문제는 나올 거야. 분명히 한 문제는. 자,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한대. 한번 보자. 이런 것들 니들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막 공식 적용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바로 딱딱딱 집어넣어가지고 다 물론 해도 되는데 그 공식 다 외울 시간이면 난 그 시간에 문제를 한 5문제 더 풀겠어. 자, 이 문제는 봐봐. 2점 4,2, 2,0이다. 근데 너무 좀 땡큐하게 나왔잖아. 점들이 봐봐. X축 위에 있는 점이 나왔잖아. X축 위에 있는 점. 봐봐. 2,0 여기 2,0 여기 지난대요. 4,2 여기 4,2 여기 지난대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지나면서 얘랑 Y축에 접한대. 쟤랑 지나면서 Y축에 접한대. 야, 그럼 일단은 봐봐. 이건 너무 뻔하게 하나가 주어졌지. 너무 뻔하게 하나가 주어졌어요. 기회 나오잖아요. 너무 뻔하게 하나가 주어진 게 있어. 뭐가 주어졌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본 탓이야. 봐봐. 얘가 지금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고, 여기가 지금 2야.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 하나는 이미 주어진 거 아니니? 뻔하게 쟤네들은 지나게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힘든 거죠. 그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점 2개가 주어졌으면은 너희들 점과 좌표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 할 때 같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두 점과, 이 봐봐. 2점 지나고 2점 지나는 녀석이지.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겠어? 똑같죠. 어떤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뭐야?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위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무조건 이 위에 있을 거라는 소리야.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야. 이 자체를 도형의 관점에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중점은 점 2개가 나왔으면은 얘는 무조건 이 위에 있어요, 중심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어. 물론 이건 그렇게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봐봐. 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데 여기는 2,0이고 얘는 4,2라고 했으니까 물론 벌써 하나는 나왔어. 하나는 받아놨어. 반지름 하나는 벌써 나왔죠. 반지름 하나는 벌써 나왔어요. 어쨌든 일어나 2가 나왔겠어요. 나왔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자,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한번 B라고 더 볼게. A, B라고 더 볼게. 이 중심의 좌표 A, B라고 한다면은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A의 좌표가 되겠지. 반지름이 A의 좌표가 되겠지. 그지? Y축에 접하니까 A의 좌표가 결국 A의 좌표 값이 결국 반지름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자,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 제곱 2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뭐냐면 여기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 이렇게 하면은 봐봐. XY에다가 2점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할 것이고 XY에다가 2점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할 테니까 그럼 뭐 XY에 대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있다가 접선할 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림 속에서 파악을 해보시라는 소리야. 알겠니? 자, 6번 봐봐라. 내가 기가 막히지.
내가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왔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나왔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정삼각형이잖아. 딱 찍어보면 정삼각형이잖아. 그리고 Y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근데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무슨 특징이 있냐?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접원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루트 3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냥 여기가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루트 3이면은 내접원의 방정식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중심이 뭐라고? 얘가 2대 1이잖아. 그럼 여기 반지름이 뭐가 됩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여기 좌표 다 나온 거지. 수식 쓸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도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 특히나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100% 다 아셔야 돼요. 점 땡땡을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답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얘랑 얘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다는 소리야. 한 점만 나왔으면. 다음 장. 중심이 곡선 아까 이거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식 딱 나오고 그 다음에 X와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은 X는 Y, Y는 마이너스 X 두 개 그려가지고 그 두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 4개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9번.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이거. 9번 봐봐, 9번. 9번 한번 문제 쭉 한번 먼저 읽어봐봐. 먼저 읽어보고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라는 거를 혹시 좀 눈치를 챌 수 있겠니? 자, 이게 눈치가 뭐가 안 들어온다 싶으면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한 점을 지나고 x, 1, y, 1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이는 직선의 방정식은 x, y, 마이너스 y1은 m, x, 마이너스 x1 요런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후로 수능에서도 계속 쓰이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만약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란 게 저런 형태로 등장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이에요. 거의 대부분 뭘 준 거냐면은 정점을 준 거야. 저게 무조건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지나는 점을 하나 준 거라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자, m으로 묶으면은 x-4 yj. 그럼 얘는 4,0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인 거야. 맞죠? 자, 다음 얘는 m으로 묶어봐. 자, 마이너스 m으로 묶어볼게.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은 m, y,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얘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음에 자, 얘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2를 지나내잖아. 그지?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애야. 0,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n분의 1이야? 왜 n분의 1이면 안 되지?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 m이지? 미쳤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돼야 답이 틀릴 수밖에 없죠. 자,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n분의 1 x 이런 녀석이잖아. 얘는 봐봐. 얘의 기울기는 m이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야. m이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얘네 둘은 항상 직교화해서 만난다는 거야. 직선으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녀석인데 그 두 점을 지나면서 얘네 둘이 항상 직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얘네 두 점을 뭐라고?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자, 그려줄게. 자, 여기가 4고, 자, 여기가 2라고. 여기를 지난 어떤 직선이야. 그리고 여기를 지난 어떤 직선이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항상 직각으로 만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이게 m이 바뀌면서 막 바뀌어. 그 바뀔 때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와 얘를 지름이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그 얘기야, 그냥.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 얘기야 얘들아. 그 얘기입니다. 요거 틀리기만 해. 10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10번 똑같은 문제예요. K가 실수했을 때 두 직선 땡땡의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딱 이게 이 모양으로 나왔죠 지금 둘 다. K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11번은 거기다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을 그냥 A, B라고 해가지고 A, B라고 해가지고 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쭉 그냥 공식대로 쭈루룩 써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그냥 X, Y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그냥 원의 방정식이 어떤 식이 딱 등장을 할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원이 나오고 직선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앞에다가 내가 그냥 누누이 강조하는 그 한마디, 이거는 거기다 빨간 줄로 제발 밑줄 좀 쳐주세요. 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형의 문제예요. 수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지옥같이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항상 도형의 문제로 생각을 하세요. 도형의 문제까지. 그리고 원과 직선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과 그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결국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야. 자, 뭔가 떠오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뭔가 안 떠올라. 그때쯤 돼가지고 공식을 떠올려도 전혀 늦지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야. 일단 봐봐. 원이 있고요. 자,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여러분들 이거 다 어디서 했었어?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다 했었던 거야.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2차 곡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냥. 그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식의 판별식 d가 0이면 접하는 녀석들이에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나는 녀석들이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안 만나는 녀석들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여기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거리를 구해서 얘가 만약에 반지름보다 넓어, 반지름보다 커, 그럼 안 만나겠지. 반지름하고 똑같아. 그럼 접할 것이고, 반지름보다 작아.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자, 여러분들 나중에 접선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올 텐데, 접선은 항상 요걸로 생각해 하셔야 돼요.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걸로 접선을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 교점에 계속 땅땅땅땅땅 요 얘기. 앞에 내가 얘기했죠. 반지름의 경우 결국에는 1번의 방식으로 거의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쭈루루룩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야. 요 얘기. 자, 잘린 현으로 해가지고는 이 현의 길이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거기다 공식처럼 얘기하는 거고, 공식이 나중에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가르쳐 줄게. 그리고 두 원의 위치 관계.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뭐냐면은, 자, 내접한다는 원이 있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내접해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외접한다면 이때 한 점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R1-R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R1 플러스 R2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통접선, 이것은 내가 문제 나오면 그 문제에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 원의 교점, 이거 알죠? 두 원의 교점. 직선도 그렇잖아. 두 직선이 있으면은, 두 직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지나도록 하는 곡선은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은, 자, fx 마이너스 k의 gx. 이렇게 되어 있지? 요거 기억하죠? 는 0. 이거랑 똑같아. 원 같은 경우는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수많은 그 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얘를 우리가 그냥 써볼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c 마이너스, 자, k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요거를 나타낸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얘가 이 식이 이 두 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포함하느냐? 딱 하나 포함 안 하는 게 뭐다? 얘는 포함할 수 없다야. 왜냐면 k가 0일 때거든. k가 0이면 얘가 없어지잖아. 얘만 남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만 표현 못하고 나머지 원들은 다 표현하고, 아주 특정한 케이스가 하나 있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지금 이 공식에서 k가 1인 경우, 그럼 뭡니까? 얘가 사라지겠죠. 제곱하기 사라지면 어떻게 돼? 얘는 직선이 되고 얘랑 얘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방정식이 된다.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6번 마지막 이거야. 공통현의 길이.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건 쓸까 말까 하다가 써놨는데 요거는 한번 좀 봅시다. 뭐냐면은 2차 곡선에 잘린 현의 길이 공식 이용해가지고는 내가 공식 하나 적어놓은 거 있지, 중간에다가. 2차 곡선에 잘린 현의 길이 공식 이용해가지고는 L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좀 공식이 복잡하잖아. 근데 사실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공식이기 때문에, 뭐 판별식이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뭐냐면은 요 녀석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어디서 배웠을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런 것들 많이 했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써놓긴 한 건데, 내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문제로서.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요거 여러분들 알죠? 똑같은데, 어떤 식이 된 거냐면은 한 원이 있어. 얘가 원이 있는데 얘가 다른 원에 2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이 여길 지나야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다음.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R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것들은 그림 그리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보시고, 두 원 땡땡이 내접하도록 된다. 야, 요런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먼저 도형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어. 도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이 뭔가 너희들 머릿속에 잘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때는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 13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문제 지금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풀어봐봐. 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자. 이게 뭔가 눈에 들어오질 않지. 이 녀석은, 그러니까 내접한다라는 건 보니까 얘 안에 얘가 들어와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 동점이 두 개가 되다 보니까 원이 동시에 두 개가 움직여 막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머릿속에 그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어쨌든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R1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 우리가 R2라고 한다면은 이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 얘는 어떻게 되겠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이 바로 중심 간의 거리가 될 거야. 맞죠? 중심 간의 거리가 딱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랑 얘의 중심 간의 거리는 얘는 a,0이고 얘는 0,b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럴 겁니다. 중심 간의 거리.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가 돼야 돼. 이게 뭐냐면은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가 돼야 돼. 그러면 루트 12에서 루트 3을 뺀 거란 거야. 루트 12는 뭐야? 2루트 3이잖아. 얘가 루트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3. 이거 뭡니까?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그냥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답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냥 파이 r 제곱해가지고 3파이가 답이 될 거예요. 자, 14번도요. 14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뭔가 만약에 14번은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하나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봐라. 볼게요. 12번 봅시다. 15번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건 뭐야? 그냥 앞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얘 봐. 이런 것들 뭐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뭐냐면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에다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이잖아. 그치? 이 식이야. 이 녀석이어야 돼. 두 점을 지나는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뭘 지난다고? 그 원이 0,1을 지난다고. 그럼 x, y에다 0,1 다 집어넣어. 그러면 k 하나만 남겠지. 그럼 k 그냥 구해가지고 식 만들면 돼요. k만 구하라는 소리잖아. k 구하면 끝이지 뭐. 자, 봅시다. 이거는 그냥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쉬운 문제. 둘레를 2등분한다. 7번 봐봐. 땡땡이 둘레를 2등분한다. 요거야. 근데 봐봐. 어떤 원이 우리가 구해야 될 상수가 있는 원은 앞에 쪽 원이야. A가 거기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둘레가 예를 들어서 잘리는 원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 이런 원이라는 거야. 자, 얘가 잘리는 거지. 얘가 딱 2등분 되는 거야, 둘레가.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앞에 있는 원이 어떻게 잘라냐? 여기 해가지고는 요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야. 요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얘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잘랐을 때 중심을 지나야지 얘가 딱 정확히 2등분을 할 거 아니야, 둘레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몇이니까? 마이너스 3,1 요러잖아. 그지? 그럼 앞에 빼기 k 한 다음에 이 녀석이 k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야. k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다 빼서 나머지에다가 x, y에다가 뭐 넣으라고? 마이너스 3,1 넣어가지고는 나머지 그냥 a 값이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 해보세요. 이건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너희들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이런 것에서도 분명히 풀어봤을 그런 문제라고. 자, 다음 장.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여라. 어디야? 자, 어떤 원이 있고요.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서 또 원이 있어. 그 원 중에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면적이 작은 원은 어떤 원이겠니?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에요. 그지?
최소잖아, 최소. 이게. 그치?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도, 자,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 반지름,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반지름.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이제 하다 보면은 막 진짜 수식 같은 것들이 되게 복잡한 경우도 있어.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뭐 시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나랑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자, 일단은 22번 아니지. 자, 23번 문제 한번 보자.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를 풀고 내가 20번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줄 거야. 봐봐. 뭐냐면은 요런 문제. 이게 내가 아까 이거는 좀 알아두면 편리는 할 거다라고 했던 그 공식이 어떤 원과 어떤 직선이 그냥 정확하게 나온 케이스가 가끔씩 있어. 이런 문제처럼 23번처럼 이런 문제에서는 쓸만합니다. 아까 내가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 절대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 공식. 이 공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내가 보여줄게. 자, 23번 봐. 23번. y는 x 플러스 3이고 원은 뭐야?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요런 문제야. 자, 어떤 원이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원의 둘을 이렇게 자르고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구해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심이 너무 뻔하게 주어졌잖아. 그럼 중심과 여기까지의 거리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 또 기울기가 1이에요. 어차피 루트 2와 관련된 숫자가 나올 거야. 자, 이렇게 구하면은 요 길이 알고 우리가 여기가 3이니까 너무 뻔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내가 이 공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니까 한번 내가 저걸로 풀어볼게. 이건 뭐냐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란 소리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자,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 얘는 봐봐. 자, 2x의 제곱 4, 2 플러스 6x 4, 1, 9 하면 지금 5에서 4 마이너스 4는 0. 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런 식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어졌잖아. 이걸 가지고 얘를 쓰라는 거야. 얘를 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 볼게. a는 뭐야? 1 분의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 2, 8 루트 이렇게 되겠죠? 맞죠? 곱하기 자, 기울기 뭡니까? 1. 1이지? 1 더하기 1 루트 2. 9 더하기 8은 17이고 2 더하면은 34. 루트 34죠? 답은 루트 34예요. 34 있을걸? 있니? 없어. 있구나. 미안해. 있어. 있지? 그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야. 이런 공식이 있다.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직선과 원이 나오면은 땡큐 한대요. 지금 20번 문제 봐봐. 20번 문제 같이 원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원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공통현의 방정식. 그냥 앞에 식에서 뒤에 식 빼가지고 1차식을 하나 만들어서 풀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오히려 20번 문제 같은 데서 훨씬 더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20번 문제 볼게.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이고 얘는 x 이거 전개 바로 해버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25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그렇게 때려서 죽지 않아. 자, 죽고 싶으면 좀 더 세게 때리세요. 자, 얘에서 얘를 빼자고. 얘에서 얘를 빼자고.
그러면 식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제곱 y제곱 사라지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다 뺐으니까 20을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얘에서 쟤를 뺐죠. 쟤를 뺐으니까 5가 남겠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6, 16, 96 하면 몇이? 25에다가 5를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 20은 0. 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 어디다?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 공통이 현의 길이니까. 공통현의 길이니까. 여기서도 현일 것이고 여기서도 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식을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뭐 아까 그 공식에다가 그대로 2차 방정식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는 없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이거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도 봅시다. 25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거 보면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요.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십니까? 안 오시죠? 그죠? 네,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야, 28번하고 좀 쉴 테니까 여기 좀 잘 따져보자. 마지막으로 힘내십시다. 여기 하나 있는 거야. 원이 하나 있는 거야.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y는 자 k에 x-3 이게 뭔 소리야?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야 얘는. 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머릿속으로 그걸 바로바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1일 테니까 2, 3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얘랑 안 만나도록 해달래. 안 만나도록 해달래. 그러면은 지금 봐봐.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조금 이상한 곡선이 되어버렸지만 요런 식. 자, 요런 두 직선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빼고는 나머지는 안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고? 만나지 않도록 해달래.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기울기 아무거나 하나만 구하면 되지 않겠니? 기울기 아무거나 하나만? 선생님 이거 기울기 구하려면은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뭐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특정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 얘들아. 그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경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하면 될 것 같은.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그 그림은 뭐냐면은 자,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거를. 자,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뭐다? 닮음이다. 자, 얘랑은 다 닮음이다.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1이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2루트이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뭐 3분의 이게 몇일까? 이게 아니라 얘들아.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얘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할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분의 얘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분의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자, 이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내가 얘분의 얘 할 거를 얘분의 얘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자 얘분의 얘니까 이 길이는 몇이야? 이 길이 돼? 이 길이를 구할 거니까 내가 지금 구할 거는 얘분의 얘를 구해도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는 몇이 되냐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있잖아. 언제 구해? 언제?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적 지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특히나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좀 특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거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넣어놨어. 이 문제집에다가. 이런 것들은 그냥 도형으로. 그럼 얘는 뭐겠어? 얘랑 역수. 그지? 그럼 플러스 2분의 루트. 플러스 2루트 2분의 1 해가지고 나올 거니까 얘보다 작은 경우, 얘보다 큰 경우 해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 자, 26번 공통현.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합시다. 자, 공통접선도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원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하는 접선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그 얘기야.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4개. 자,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해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면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랑 얘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접하는 경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그래요. 자, 접선 문제는 직선과 접선, 원에 대해서 접선, 직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에서보다는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야. 중심을 찍어 일단 항상. 중심을 찍어. 그럼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 요거 구하라고 많이 나온다고. 요 길이 구한다고. 요 길이 구하라고. 그럼 이건 뭐냐면은 얘랑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 그런 다음에 쭉 그어가지고 수직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뭐야? 이 거리는 큰 원의 반지름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일 거 아니야. 여기에서 얘 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길이 구했지. 자, 점과 점 사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니까 이 거리 구했지. 그러면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은 얘지.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자, 공통 외접선 내접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어버리면 이 길이는 뭐야? 자, R1이고 여기랑 똑같을 테니까 R2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R1 플러스 R2. 얘는 뭐야? 원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그럼 이 길이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되고. 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빨리 28번을 끝내고 갈게요. 자, 28번 보면은, 자, 이거 뭐야? 아까 얘기했지? 현의 길이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 현까지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x-2, y-4 돼 있기 때문에 x축하고 이 중심과 y축까지 거리가 몇이야? 2지, 2. 그죠? 내가 그릴게, 얘들아. 그릴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녀석이랑 넓이 좀 같게 해달래. 그거잖아.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당연히 같지 않겠니?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중심이 몇이야? 2,4잖아. 2,4잖아. 그럼 여기가 2라는 거고 여기 길이가 2라는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되게끔 우리가 mx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요. 좀만 쉽시다. 자, 원의 방정식이 복잡하고 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니들 뭐 문제 풀어야 될 것도 많아. 어쩔 수 없어. 원의 방정식이 아마 너희들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양이 많아도 잘 쫓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8페이지에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나한테 질문하러 오는 놈들 중에 이놈의 공식 제대로 안 외운 놈들 한둘이 아니야. 공식은 외우라고 있는 겁니다. 외우라고. 그거 그때 유도해서 쓰지 말라고 공식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건 외우세요. 여기 있는 건 외우시고, 특히나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나와 있는 이 점 4개의 공식 있지. 4개의 공식. 이건 다 완벽하게 외워야 돼.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특히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실제로 너희들 교과서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고, 자, 너희들 이제 기울기 m 같은 경우, 기울기가 뭐 m인 원의 방정식은 원래 이제 딴 쪽에 있는 강면은 원래의 원점으로 옮겨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그린 다음 다시 옮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바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면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식을 쓰면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접선의 길이 나왔는데 여기 공식처럼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니까. 자, 이건 접선은 그냥 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어떤 접선이 있는 거야, 단순하게. 그러면은 내가 원의 어떤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점과 직선, 그리고 여기,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반지름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거기다가는 반드시 거기다 형광펜이 돼 있든 빨간펜이 됐든 간에 밑줄 반드시 치세요. 먼저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하세요. 먼저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얘들아 이런 거요. 자, 원이 있어. 예를 있잖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1, 마이너스 1 이런 원이 있다라고 치자. 근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런 식이야. 1,2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에 대해서 접선애들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방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방식 자체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뭐냐?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은 y 플러스 2는 m x-1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얘는 자 m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바꿔 쓸 수가 있고, 얘와 원의 중심과 여기 같은 경우는 0,0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는 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1이 되도록 하면 m 값을 우리가 구하면 돼.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접선이 하나가 이게 나온다고. 이게 나와. 그리고 나머지 접선 하나는 요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얘는 잘 나올 거야. 얘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올 겁니다. 자, 얘는 나올까? 기울기가 안 나오죠. 얘는 뭐야? 기울기의 함수잖아. 여기서 구해지는 건 m이야. 이거 어떻게 구했는지 볼까? 자, 봐봐.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루트 분의 0 곱하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절대값. 얘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요거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얘는 뭐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요거 제곱해주면 얘는 m 제곱 나오겠지? 얘 제곱해주면 m 제곱 나오지? 없어진다고. 2차식이 없어져가지고 1차식만 남아. 그래가지고 이 m값 기울기가 요거에 대한 기울기만 나온다는 거야. 없어져 버려, 이게.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네. 이거 끝.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먼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선을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얘가 안 나온다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끔 먼저 도형을 그려가지고 얘가 혹시라도 y축과 평행하게끔 나오는 어떤 접선이 있는가라는 것은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식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땡땡땡땡땡 이런 것들 쭈루룩 맞아 참고라고 해가지고 한 게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자, 직교할 때 피해졌지. 자, 직교. 이거 진짜 옛날에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요즘엔 안 나오더라.
다 이제 애들이 학원에서 다 알려주는 걸 아니까 선생님들이 안 내시는 것 같아. 뭐냐면은 접선이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접해? 직교해. 두 접선이 직교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뭡니까? 반지름의 루트 2배입니다. 왜냐면 얘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의 루트 2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집합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원래 반지름의 루트 2배인 녀석이 들어가면 돼. 간단하지?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이렇게 쭈루룩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자, 다른 거지. 이 부분은 있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어떤 원과 직선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의 방정식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도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접선에 대해서 이 요거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그냥 공식 그대로 있는 대로 쓰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다음. 그러니까 공식을 써야지 뭔가 수식이 나오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니들이. 그걸 기억을 하세요. 자, 점 P에서 땡땡이 그은 접선의 접점을 구해라. 접선의 접점을.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근데, 야, 이것도 보자. 일단은 상황 자체를 먼저 도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야료가 있어. 그지? 느낌이 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1,2야. 자, 여기 1,2고 반지름이 3이야. 3. 여기고 반지름 3. 이런 원이 있는데 3,6이래. 3,6. 자, 여기가 1이야.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3이 될 테니까 9 마이너스 2 루트 2 안에 있겠네. 그지? 안에 있겠네. 아, 이건 극선의 방정식이구나, 얘들아. 잠시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내가 이렇게 풀지 않고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줬구나. 잠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가끔씩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이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어떤 바깥에서 접선을 그려.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그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간혹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거 있었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왜냐면 얘를 밑변 곱하기 높이 이래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면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얘가 직각이잖아. 얘를 쭉 그어. 이렇게 그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점과 중심 간의 거리는 우리가 다 구해놨겠죠? 다 구해놨어. 여긴 구해졌을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반지름이야. 그럼 구해지겠지? 그러면은 남는 건 여기인데 여기 당연히 구해졌겠죠? 그죠? 뭐 피타고라스로 바로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 자, 얘 곱하기 얘 한 거하고 얘 곱하기 얘 한 게 같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반쪽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고 나면은 곱하기 2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맞지? 그럼 요거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그걸 한번 구해볼게. 자, 뭐냐면은 점 3,6이야. 여기가 3,6이야. 그리고 여기 몇이야? 1,2야. 여기는 1,2야.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 길이는 몇입니까? 2, 4, 1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루트 20이고 R이 3이야. 1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20에서 9 빼면 루트 11 이렇게 되나? 그죠? 여기가 루트 11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내가 틀리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봐봐. 루트 20 곱하기 x랑 3 루트 11이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x는 루트 20이면 4, 5지. 그냥 2 루트 5분의 3 루트 11 이렇게 되는데 얘가 곱하기 얘가 6일이잖아. 두 개를 해야겠지.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5분의
3 루트 11 이렇게 되겠네. 5분의 3 루트 55 미쳤어. 왜 그래? 미친 이 길이죠? 이 문제는 이 길이 구하라는 거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귀하들이 졸아서 그래요. 깨주세요. 자, 이 길이지. 야, 이 길이 구하는 건데, 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자, 여기. 이 문제 나와, 얘들아. 나오면 어떡할 거야, 너희들. 나온다고. 자, 나올 거야, 얘들아. 여기. 나올 거야. 반드시 나올 거야. 반드시 기억해. 나의 저주가. 반드시 나올 거다. 자, 요 길이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딘가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안 넣었을 리가 없어요. 젠장. 자, 30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접선의 문제, 이런 것, 접선 말고 이렇게 접선의 어떤 활용 같은 문제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고 와야 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60도래. 여기가 60도래, 지금 이 상황은 그래. 밑에 보면은 딱딱 이거대니 했을 때 접선이 이루는 가격 크기가 60도래. 그럼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반지름 있고, 자, 요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가 30도겠지. 그지? 그럼 반지름만 알아도, 반지름 몇이니, 여기?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네요. 반지름 구하라는 거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 길이만 알면은, 야,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냥 이 반지름 몇이야? 얘의 2분의 1이겠지?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봐, 임마. 31번 있잖아. 아까 그 문제야, 얘들아. 풀 수 있겠지? 그지? 풀 수 있습니다. 접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PQ 길이.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확실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직선 땡땡의 수직이고, 그럼 뭐야? 기울기를 주어진 거죠. 기울기가 주어졌고, 어디에? 접한의 방정식. 야,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냥 공식에다 갖다 때려 박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거니까. 봅시다. 자, 34번 같은 거 한번 볼래? 34번? 이것도 그냥 문제 상황만 한번 봐봐. 어떤 원이 두 개가 있어. 어떤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얘랑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랑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해가지고 A, B 더했을 때 3이 나오도록 하는 그 녀석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돼야겠지.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반지름까지도 좀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문제들은 니들이 한번 물어봐봐. 풀어보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니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푸는데 35번부터 38번까지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야. 큰 지장은 없을 텐데, 지장이 생기면 나랑 같이 얘기를 좀 하자.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지금 뒤에 할 게 많거든. 일단 그러면은 먼저 뒤쪽에 거 한번 내가 정리를 좀 해놓고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좀 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할게. 지금 사실은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런 얘기거든. 이거 먼저 좀 이거 개념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좀 문제를 좀 정리해 보자. 봅시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지난번에 우리가 분점 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 분점 할 때도 어떤 점과 점 사이가 있고 얘를 뭐 몇 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그때 중심은 뭐라고? 얘랑 얘를 m 제곱 대 n 제곱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게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뭔가를 구하는 것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 대부분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귀찮아. 그렇다 보니까
결국 중심을 우리가 찾으면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심하고 굳이 이 점을 구하지 말고 중심하고 이 점을 구한 다음에 그냥 반지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빠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쭉 봐봐. 여기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나오는 활용 유형은 사실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내가 조금 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게. 자, 이 점이 있고 결국에는 뭐 이런 원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점을 막 움직이는 P가 있는 거야. 이 점 위를 막 움직이는 P가 있어. 그때 요길 A, 요길 B라고 했을 때 요 녀석과 어떤 P, 요 녀석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각의 최대값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 이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지? 이때가 최대가 돼. 그리고 이 녀석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자,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여기일 때가 최대야. 반지름이 높이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요거 두 개가 나와.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체를 그냥 구해라 뭐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이걸 활용하는 경우는 저 각도가 가장 큰 경우, 아니면은 면적이 가장 넓은 경우. 근데 당연히 여기는 밑변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얘는 반지름일 거 아니야. 높이가 반지름일 때 가장 큰 면적을 갖게 될 것이고, 이 각도가 가장 크려면 접선일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직선일 때, 여기 때 가장 큰 각도가 된다라는 거 하고, 자, 여기서 밑에 보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야 하는 문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 가지를 놔뒀는데, 이거 1번하고 3번 사실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고, 2번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 2번 요거 나오면은, 아,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자취의 방정식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자, 외부에서 원 위까지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여기에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변별력을 가르게 될 거야. 요런 문제에서. 자, 너희들 항상 문제에서 원 위에 점 P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을 거야. 많지. 엄청나게 많잖아. 원 위를 막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P가. 그 P가 막 움직이는데, 그 P가 움직이면서 뭔가 도형을 만들거나 이렇게 될 때는, 자,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P가 원 위에서 움직이면 얘는 무조건 중심의 문제야. 그때부터는 P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의 중심을 생각하세요. 원 위에서 점이 막 움직이게 하면 중심을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벡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원 위를 움직이는 벡터들은 전부 다 원 중심에서 연결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기를 몇 가지만 하고 문제를 풀게.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는 게 나을 거야. 정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원이 있어. 이 점이 있어. 점이 막 움직여.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야? 원하고 중심하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가 가장 가까운 점이야. 그치? 원 중심을 지나는 요 점이 가장 먼 점이야.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 가장 먼 점. 그럼 가장 가까운 점은 중심에서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고, 가장 먼 거리는 중심에서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다. 요렇게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원 위의 점과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요번엔 점이 아니라 어디? 직선.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이 길이가 최소, 이 길이가 최대. 근데 요런 거 있지? 거리가 정수인 점들의 집합. 그러면 일단 여기를 먼저 구해야지. 여기가 정수면 여기부터 시작이야. 여기가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얘가 루트고야. 얘는 몇이야? 2점 몇몇몇이야? 그러면은 가장 짧은 게 2점 몇몇몇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수는 3이겠지. 근데 그 3은 여기에만 있을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죠? 4는 여기도 있고요. 4가 여기도 있고. 양쪽을 다 세줘야 되는 케이스가 생긴다. 알았지? 요런 문제 또 나올 거야. 세 번째, 외부의 두 점과 원 위에 한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 이거 뭐야? 이거 문제 너희들 맨날 나한테 질문하는 그거야. 이거 파포스의 중선 정리로 풀어야 돼. 요거는 한 번 문제를 풀고 나면은 다 풀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이걸 풀어보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못 풀어.
극선의 방정식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극선의 방정식. 이거는 근데 사실 극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는데 가끔씩 그걸 좀 써먹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런 거.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은 요런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은 요런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뭐 어디서 봤니? 끄떡끄떡 했으면 대답해보세요. 접선의 방정식이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원 위의 점에 얘 x1, y1일 때 이 접선의 방정식과 똑같아. 잊지 마. 바깥에서 그었을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된다는 거야. 원 위에 이 점이 있다면은 그냥 이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알겠지? 이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원 내부의 한 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의 최대 최소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다 한 번 정도 봤을 것한 그런 문제들이지. 자, 원이 있어. 한 점이 있습니다. 요 한 점. 자, 요 한 점을 지나면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야. 누가 봐도 지름이야. 지름. 중심을 지나는 지름. 이게 가장 긴 현. 가장 짧은 현은 이 지름의 수직인 요 현. 요게 최소고 이게 최대입니다. 이게 왜 최소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약간 이렇게 틀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 길이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여기서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짧고 점점 길어져가지고 가장 길고. 알겠지? 만약에 이런 문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봤을 거야. 요 길이도 정수일 때, 현의 길이가 정수인 개수,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그럼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고, 이 길이가 우리가 한번 1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자, 7 있을 것이고, 8 있을 것이고, 9 있겠지? 여기서도 9, 8, 7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되는지 하나하나 세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7번 아까 그 파포스의 중선정리 똑같은 얘기고요. 자, 여기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여기 문제들을 내가 좀 줄어줄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39번에 보면은 A, B는 정해져 있어. 자, A, B는 정해져 있어. A, B는 정해져 있는데 자, 원 위의 점 P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원 위에서 움직이는 건 중심의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중심의 문제라고. 그런데 봐봐.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 두 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 두 점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점이고, 이 점 위를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를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얘를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요 녀석을 그려주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변화한다는 소리야. 자, 그럴 때 점 M의 좌표, M 뭐야? 자, 대각선의 교점은 일치하지. 그럼 여기 교점이야, 여기는 결국에. 얘는 그러면은, 자, 대각선의 교점은 2,2분의 3. 우리가 일단 이 교점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평행사변의 성질을 이용해서 PQ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계속 얘랑 계속 지나가는 녀석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가장 짧으면 짧을수록 얘가 가장 짧지 않겠니? 그러면은 결국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걸 구하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가장 짧은 건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가장 짧은 녀석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녀석이. 짧은 녀석이 된다라는 거지. 얘가 가장 짧은 녀석, 일로 갔을 때 여기가 가장 긴 녀석. 그지? 평행사변형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자, 40번 아폴로니우스 오니까 그냥 그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41번, 4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4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넓이의 최대값이고 42번은 각의 최대값, 그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원 위의 점 P와 직선 땡땡 사이의 거리 최대값, 그냥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라, 이 소리죠. 자, 이번엔 정수인 점의 개수 44번인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우리. 자,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y 플러스 14는 0이고 원의 중심이 뭐니? 원의 중심. 자, 얘는 x의, 자, 해볼게.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루트 1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맞아요? 맞지? 내가 틀렸으면, 계산이 틀렸으면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3, 4, 12, 4, 4, 4, 14. 맞죠? 맞네. 맞지? 그러면은, 봐. 얘랑 중심과의 거리를 먼저 구하라는 거야, 이거는. 자, 3, 마이너스 2와, 자,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4는 0. 이 두 점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2, 3이니까 2, 3, 2, 2는 4, 3, 3, 3은 9, 10, 루트 13이네. 루트 13분의 3, 2, 6 마이너스 플러스 3, 2, 6 플러스 14는 몇이니? 26 루트 13분의 26이고 얘는 2 루트 13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얘와 얘 사이가 몇이라고? 2 루트 13이래. 근데 반지름 여기가 루트 13이네.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13이 될 거야. 그죠? 그리고 가장 먼 데까지 가면 얘는 3 루트 13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 뭐야? 정수인 점의 개수잖아.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구하랬잖아. 야, 루트 13은 뭐야? 얘는 3점 있던 수기. 이런 수야. 그리고 3, 3은 9. 9점 3, 13, 9. 3, 9, 27에다 9, 1은 9. 하면 117. 117이면 121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10점 몇몇인 거네. 그지? 얘 여기까지 거리는 10점 몇몇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0점 이런 숫자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3점 몇몇이니까 4부터 가능하겠지. 4, 5, 6, 7, 8, 9, 10까지 가능하겠네. 10점 몇몇이니까. 그러면은 4, 5, 6, 7, 8, 9, 10. 이쪽에 한쪽에 7개 있고 이쪽에도 7개가 있겠죠. 4, 5, 6, 7, 8, 9, 10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총 14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 이따 보자. 45번. 야, 요거 있잖아. 얘들아, 요거 바보같이 계산하는 친구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기울기 뭐니?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라고? 거리를 쓸 때는 1대1 대 루트 2를 쓰라고. 자, 여기에 원이 있는데 땡큐하게도 여기 반지름을 루트 2로 주셨어요. 다. 그리고 자, 여기가 4고 마이너스 4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 4인데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자 보면은 결국에는 뭐야? 정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높이가 여기일 때, 높이가 여기서 여기일 때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은 넓이가 될 것이고, 여기 지나가지고 쭉 갔을 때, 여기 있을 때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넓은 녀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2루트 2. 여기가 4루트 2잖아. 4루트 2. 절반이니까 2루트 2. 그치? 근데 여기가 루트 2, 루트 2. 여기도 루트 2. 그럼 이 작은 녀석하고 큰 녀석의
닮은 비는 몇 대 몇? 1대 3. 넓이 비는 1대 9. 1대 9예요, 답은. 물론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얘 높이가 루트 2니까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단순한 넓이 b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 없음. 자, 46번. 요것도 뭐 간혹 보면은 나오죠. 원래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접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었더니만 이렇게 봤대. 그지? 그러면 여기다 그냥 새로운 원 하나 그으시면 돼요. 똑같은 원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중점이 될 테니까 얘랑 얘의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겠지? 쭉 두둑 넘어가고 야씨 50번은 조금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풀어보자. 51번 봅시다. 51번. 자, 이게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알면 푸는데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거 고난이도 문제로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뭐냐면은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중선을 그리면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2분의 2배와 같다. 그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하면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 요거랑 똑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들한테는 요걸 계속 물어볼 거야. 이 녀석 제곱, 이 녀석의 제곱에 여기가 이게 원의 위에서 막 움직여. 이 점이 원 위에서 막 움직이는데 이 점의 제곱과 이 선의 제곱의 길이의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걸 많이 구하라.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 한번 봅시다. 51번.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가 1이고 여기가 2,5 여기가 4,3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얘가 몇이니? B고 얘가 B고 얘가 A고 여기 좀 P가 있는데 PB랑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요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근데 얘는 요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부터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뭐냐면은 단순해요.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그어. 그러면은 이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 중심을 적고 이렇게 구하면은 이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중에 이 길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건 얘만 바뀌는 거야. 그지? 근데 얘네 둘이가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얘 길이만으로 얘네 둘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단순하지. 봐봐. 원 위를 움직이면은 중심의 문제라고 그랬어. 그럼 중심을 구해. 중심에서부터 이 길이까지. 이걸 딱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자, 요 길이가 있으면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2배가 얘 길이의 제곱, 얘 길이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어디? 여기일 때. 이 길이일 때.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을 한 다음에 2배를 하면은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뭐 가운데 거 되게 쉽잖아. 2, 4면 여기가 3일 것이고 3, 5면 여기가 4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몇입니까? 5겠지. 그럼 여기는 4, 여기는 6. 됐죠? 요런 문제가 제 51번 문제니까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51번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요.
속으로 박수를 3번 치시고 김성민 만세를 외치고 시험을 치르세요. 시험 문제 혹시 나오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원의 방정식이 문제는 제일 많고 조금 어렵기도 해. 얘들아, 어려워.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을 너희들만 겪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우니까 제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 너네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려워. 니네가 어려우면 다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한 번만 더 해보면은 훨씬 더 나을 테니까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를 정확하게 다 풀고 야, 있잖아. 너희들 막 정말 뭐 모의고사 킬러 같은 문제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나눠진 문제 있잖아. 벌써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뭐 도형의 방정식, 저기 이동까지 하고 원의 방정식까지 다 했잖아. 자, 이 정도 문제를 니들이 이해하고 다 풀면은 학교에서 기본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다 풀 수 있으니까 절대로 여기 있는 문제들 조금 쉽게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한 번씩 다 번씩은 꼼꼼하게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